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도덕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 여러분 학교에 대면 등교하시면서 환경단원 완전히 수업을 끝내고 이제 과학기술 단원 들어가는 것에 앞서서 예습 차원으로 글쓰기 수행평가 과학기술 단원과 관련해서 수행을 하셨죠.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과학기술 단원에서 등장하게 될지 어느 정도 짐작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원 들어가는 것에 앞서서 저희 환경단원 완전히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교과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보면 생각 매듭짓기 부분이 나오죠. 여기 왼쪽에 보면 핵심 개념 꼭 알고 가기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나오죠. 별표를 하나 쳐두세요. 인간 중심주의적 자연관, 생태 중심주의적 자연관, 지속 가능한 발전, 생물종 다양성 보존, 환경 친화적 소비 생활 같은 환경의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단원의 내용 확인해 보기 문제를 풀 텐데요. 1번, 2번, 3번만 지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푼 다음에 같이 풀이를 해야 되니까 잠시 화면 멈추셨다가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 풀고 오셨나요? 그러면 풀고 오셨다고 생각하고 한번 문제 풀이를 해볼게요. 1번입니다. 인간 중심주의적 자연관에 따르면 인간은 이것을 지닌 존재로서 자연의 어떤 존재보다도 우월하고 자연을 지배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 중심주의에서 다른 존재는 가지고 있지 않는데 인간만 가지고 있는 이것. 힌트를 드리자면 생각할 줄 아는 능력. 이것을 의미하는 두 글자 단어입니다. 무엇일까요? 잘 대답하셨습니다. 이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인간 중심주의는 이성을 기준으로 도덕적 고려 대상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다음을 관련 깊은 것끼리 다르게 짝지어보자. 괄호 1번. 인간은 자연의 주인이다. 인간 중심주의적 자연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업, 인간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자연을 원하는 대로 이용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괄호 2번. 인간은 자연의 구성원이다. 생태 중심주의적 자연관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니은 인간과 자연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를 이룬다. 이것이 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3번. 다음 내용이 옳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표로 표시해보자. 3-1. 오늘날 환경 파괴나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는 생태계의 자정 능력을 넘어섰다. O일까요? X일까요? O라고 했었죠. 자정 능력은 자연이 스스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인데 오늘날 환경 오염은 자정 능력의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된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3-2번. 오늘날 환경 문제는 어떤 특정 국가에만 영향을 끼치는 경향이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당연히 X가 되겠죠. 지금 기후변화라든지 지구온난화 이런 건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 문제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환경단원 이제 끝내도록 하고요. 160페이지 과학기술과 도덕의 관계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왔습니다. 한번 단원 이름 중단원부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원 과학 기술과 도덕의 관계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드마커 보면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쓰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단원이 너무 중요해서 파란색으로 쓴다 그런 건 아니고요. 검은색 보드마커가 잉크가 다 되어서 파란색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검은색으로 쓰셔도 됩니다. 혹시 제가 중간에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색깔 바꾸어서 쓰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161페이지에 과학기술 관련해서 이제 첫 번째 소단원이 나오는데요. 01단원 제목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기술은 인간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나? 과학기술은 인간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나? 라고 하는 역시 질문 형태의 단원이죠. 어떤 현상이 있으면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두 가지 측면 정도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린 보통 이런 걸 양면성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요. 과학기술 발전 또한 양면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 측면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부정적 측면의 문제점이 생겨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선 긍정적 변화, 긍정적 변화 이것을 살펴보는 것을 저희 수업의 순서로 하겠습니다. 교과서로 보자면 161페이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삶의 변화. 여학생이 이야기하고 있네요. 나는 글 쓰는 것 딱 질색이야. 숙제를 내줄 때 이제 자기 생각을 쓰게 해주는 이런 선생님들 많이 계시죠. 단순히 어디 있는 거 다른 걸 참고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 이런 거 쓰려고 하면 창작의 고통 여러분들 많이 느낄 겁니다. 물론 선생님도 그런 거 많이 느꼈었어요. 남학생이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래? 그렇다면 글 써주는 프로그램을 찾아보는 것은 어때? 인간이 노력하지 않아도 인간이 해야 할 일들을 대신 해주는 여러 가지 기계라든지 프로그램 많이 생겨났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과학기술 발전의 영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대화를 통해서 우린 그런 것들을 충분히 알 수 있겠고요. 교과서를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삶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삶에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 변화 먼저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 물질적 풍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써볼까요? 바로 1번 물질적 풍요. 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책을 읽고 난 다음에 함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삶에 필요한 것을 얻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면서 다양한 도구와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사실 이건 아주 오랜 옛날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 역사할 때 선사시대, 구석기 시대, 뗀석기, 신석기 시대, 간석기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것들도 인간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도구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다만 그 발전 수준이 굉장히 낮을 뿐이죠. 하지만 이런 발전이 갑자기 급속화되는 인류 역사상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다음 문장이죠. 특히 근대 산업화 과정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인간은 여러 기계를 개발하였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물질적 풍요는 시기적으로 보자면 근대 산업화와 관련된다. 지금 교과서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근대 산업화, 여러분 산업혁명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기기관이라든지 대규모 동력 이것을 사용하는 기계들이 많이 개발되었죠. 산업혁명 이전과 이후에 상품을 만들어내는 인간의 방법 한번 비교해보면 여러분들 쉽게 이 특징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혁명 이전에 물건 사람들 어떻게 만들어냈을까요? 간의 수공업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집 안에서 소규모로
직접 손으로 여러 가지 물건들 만들어내는 이런 방식의 제조였다고 한다면 산업혁명 이후로 증기기관이나 거대한 동력의 기계들이 생기다 보니까 간의 수공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상품의 양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상품의 양이 증가하면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물건 또한 굉장히 많아지는 것이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물질적 풍요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것이겠죠. 화살표에서 이렇게 한번 이어 써보도록 할까요? 여러 기계의 개발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이 가능해졌다. 증기기관과 여러 가지 거대한 동력을 활용하는 기계들 이런 거 개발로 생산품 양적인 측면이 급격하게 증가하다 보니까 물질적 풍요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생명 연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써볼까요? 두 번째 긍정적 변화는 생명 연장.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인지 책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과거에는 불치병으로 여겼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게 되었고 인간의 건강이 증진되었으며 생명이 연장되었다. 여러 가지 기술들 중에 특히 의학 분야와 관련되는 기술, 이것을 지적하고 있네요. 이처럼 의학 분야의 과학 기술은 인간 삶의 질을 높이고 삶을 윤택하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연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의학 기술의 발전이다. 의학 이야기하면 관련될 수 있는 학문 분야가 하나쯤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질병 걸리면 병원에 가시죠.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증상 진단하신 다음에 그것을 회복시키고 치료해주기 위해서 처방전이라고 하는 걸 써주시잖아요. 처방전 받으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죠? 그렇습니다. 약을 타러 약국에 가야 되잖아요. 의학과 함께 약학 기술의 발전 이런 것도 함께 시너지 효과를 가져온 것이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학 기술의 발달이 다시 한번 써보자면 인간의 건강 증진과 생명 연장에 기여하게 되었다. 자, 생명 연장이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평균 수명 이런 표현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최근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수명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뭐 엄청난 불치병이라든지 아니면 불우한 사고 이런 거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굉장히 오래 사는 편이죠. 그래서 70대 이 정도까지는 사는 분들 요즘은 노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도 거의 않잖아요. 수명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 그렇게 옛날도 아닙니다.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 정도만 가도 30살, 40살 이 정도에 죽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 이상으로 살면 사람들이 잔치를 해주죠. 60살 살았다. 그렇게 하면 무슨 잔치를 해줬나요? 맞습니다. 환갑잔치라고 하는 걸 해줬었는데요. 요즘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60살 정도는 살기 때문에 60살에 무슨 잔치를 해? 70살 정도 되면 잔치하지. 70살은 보통 고희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우리는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세 번째, 편리한 삶. 이것도 우리가 반드시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괄호 3번. 편리한 삶. 어떤 측면에서 편리해졌는지 역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편의 시설과 첨단 기술의 활용으로 인류는 편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시공간의 제약이 줄어들면서 언제 어디서나 다른 사람과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은행 업무도 할 수 있는 등 인간의 삶은 더욱 편리해졌다. 생명 연장과 관련한 기술이 의학기술이라면 지금 편리한 삶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게 정보통신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저희가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지만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수업 자체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여러분 하계올림픽, 여름에 하는 올림픽 보면 여러 가지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 날 가장 마지막에 하는 종목이 육상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혹시 아는 학생이 있으실까요? 잘 대답해 주셨습니다.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마라톤 기원 보면 이제 마라톤 평원 일어났던 전쟁에서 승리했던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42.195를 뛰어가서 이겼습니다. 말한 다음에 이제 지쳐서 쓰러져 죽었던 그 병사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실제 요즘 사람들도 42.195km를 뛰어가는 그런 경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저희가 기쁜 소식 전하기 위해서 42km 뛰어갈 필요는 없겠죠. 바로 전화를 건다거나 아니면 실시간으로 이야기하기 조금 곤란한 경우라고 하면 이메일과 같은 그런 수단을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전화하는 것보다 이메일 활용하면 조금 더 편리한 점이 있더라고요. 전화를 바로 하면 직접 그 자리에서 대화를 해야 되죠. 그래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메일은 시간 차이를 두고서도 온라인상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굉장히 발달한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에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화살표에서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시공간의 제약이 줄어들었다. 자, 시간적 측면에서 보자면 이메일 방금 제가 이야기해 드렸었죠. 지금 보내놓으면 나중에라도 보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고요. 공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바로 연결할 수 있을 만한 통신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측면인데 과학기술이 이렇게 긍정적 측면만 있었다면 저희 도덕교과서에서 다루지 않았겠죠? 개선해야 할 문제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162페이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필기하신 내용을 제가 한번 지워보고 이제 문제점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하신 거 잘 쓰셨나요? 안 쓴 친구들은 화면 잠시 멈추셨다가 쓰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지우겠습니다. 긍정적 변화 이후에 이제 부정적인 측면으로서 문제점에 대해 언급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문제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역시 교과서를 먼저 한번 읽어보고 진행하도록 할까요? 162페이지입니다. 과학기술 발전의 부정적인 측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함께 읽어볼게요. 과학기술의 발전은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긍정적인 게 있으면 부정적인 것도 있다. 양면성을 가진다. 이런 표현으로 쓸 수 있겠죠? 해충을 잡고자 만든 살충제가 먹이 사슬을 따라 생태계 전체에 악영향을 끼쳤고 핵무기도 인류를 비롯한 생태계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자연 전체의 위협이라든지 인류 생존에 대한 위협, 이게 과학기술 발전 이후에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다. 그런 내용들을 지적하고 있고요. 또한 인간의 일을 기계가 대신하면서 인간의 역할이 축소되었고 인간 소외 현상이 발생하였다. 인간 소외. 여러분들 요즘 패스트푸드점 이런 데 가면 점원에게 직접 주문하는 경우 말고 기계들이 있잖아요.
화면을 누르면 터치스크린으로 주문할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참여할 수 있는 삶의 영역이 오히려 더 줄어든다. 이런 비판이 있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생명공학의 발전에 따른 인간 복제의 가능성은 인간 존엄성 훼손이라는 도덕적 문제를 가져온다. 여러분들 복제양 돌리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젖소라든지 강아지, 동물에 대해서는 복제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에 대해서는 함부로 복제를 시도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인간은 굉장히 존엄한 존재니까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과학기술을 바라볼 때 긍정적인 측면과 아울러 부정적인 측면도 고려하며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1번 환경 재앙과 생존의 위협. 환경재앙이라고 하는 내용은 저희가 환경 다루었던 지난 3단원에서 굉장히 자세히 이야기했었죠. 과학기술 발달하면서 인간을 포함해서 다른 모든 생명체들이 살기 굉장히 어려운 정도로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 그 하나에만 시각을 좁힌다고 해도 생존 자체가 극적으로 위협되는 것 대량 살상 무기 책에서 언급하고 있었죠. 핵무기의 개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만약에 어떤 나라, 특히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 가운데 한 명의 지도자가 잠깐 잘못된 판단을 해서 버튼 하나만 눌려버려도 인류 전체가 한 번에 다 폭파해서 전멸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무기가 이미 개발되어 있는 상태죠. 이런 게 과학기술 발달하기 이전에는 우리에게 문제되지 않았던 일들이잖아요. 예전에는 전쟁 같은 거 하면 그냥 칼이라든지 창을 들고 뛰어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전체 인류가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한 번에 죽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죠. 하지만 이제 핵전쟁의 시기이기 때문에 버튼 하나만 잘못 눌려도 모든 인류가 한 번에 죽을 수 있다. 과학기술 발달이 초래한 굉장히 무서운 문제점 가운데 하나죠. 그리고 두 번째, 책에서 나온 약간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 소외 현상이다.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이제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 소외감이라고 하는데 과학기술 발전이 이런 소외 현상을 굉장히 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소외 현상의 의미를 한번 써보도록 할 텐데요. 동그라미 1번. 인간성이 상실되어 인간다운 삶을 잃는 것이다. 개인적 차원에서 봤을 때 잘 어울리지 못했을 때 느끼는 감정, 소외감이라고 한다면 인간 전체 차원으로 넓힌다면 이게 정말 인간이라면 반드시 누려야 될 가치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제대로 누리지 못할 때 인간이라는 중요한 가치 자체가 평가절하되고 있다. 인간 소외 현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원인이 바로 동그라미 2번 기계 문명과 거대화된 사회 때문입니다. 실제 공장 같은 데 가보면 거기서 노동하는 방식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건 하나 만드는 전 과정에 개인이 참여하기보다는 일정한 부분에서 부품 하나 만드는 그 정도로 노동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보람감도 느끼지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 자체에 인간이 하는 것 자체를 뺏기기도 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인간 소외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공장에 있는 지금 분업하고 있는 사람들도 아예 기계로 대체될 수 있다. 이런 위험성도 경고되고 있죠. 인간 소외 현상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우리는 알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교과서에서 언급했던 중요한 내용이죠. 인간 존엄성 훼손. 지금 윤리적 문제 때문에 인간 복제까지 가고 있진 않지만 동물 복제는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간 복제로 나가는 순간 복제된 인간은 인간처럼 도덕적 지위를 가지느냐, 이런 인간성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 복제의 가능성, 이런 가능성 때문에 인간 존엄성이 훼손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부정적 측면도 있다. 이 내용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